제가 요즘 되게 예뻐졌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듣거든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저는 솔직히 막상 망했다 생각을 했었어요. 스기가 너무 극악인 거야. 막 살면서 해본 고통 중에 제일 아팠다. 카로스가 딱밤 때리는 느낌? 아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맞아 외양있다. 얼굴이 확 짧아지면서 얼굴이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러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제가 진짜 만족하고 있는 리프팅 시술이 있는데, 받기 전이랑 받고 나서 한 달 뒤 사진. 저는 진짜 역대급으로 만족한 시술이에요. 저 치아 되게 하얗지 않아요? 치아 미백을 받거나 남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치아 미백 스티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5일 만에. 그냥 절벽이야 절벽. 붙여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볼륨 봉긋해지는 거 보시죠? 이 맛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먹어도 돼 안녕. 펄쩍살 출렁이는 거 봐.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제가 요즘 좀 화면에 얼굴을 자주 비춰서 그런지 되게 예뻐졌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뭐 유튜브나 인스타 말고도 실제로도 저 진짜 살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 이런 말도 자주 듣고, 실물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감사하게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솔직히 립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하는 관리나 저만의 꿀템들 이런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미묘하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관리들을 최근에 조금 하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최근에 한 거 바로 눈썹 문신 제거를 했습니다. 드디어. 유튜브 초창기부터 그 밤티 눈썹 문신을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보통 눈썹 문신을 하고 나면은 길어봤자 한 2, 3년이면은 많이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죽어도 그 색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마 그 비하인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6년 전에 그냥 엄마 손 잡고 무작정 근데 눈썹 문신을 잘하시는 분이 이제 전업에 왔다.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로 들어가더니 거기 할머니들이 쫙 줄지어서 앉아있고, 그 가운데 돗자리 같은 걸 피시고 그 바닥에 누워서 눈썹 문신을 한 번씩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입소문이 난 그런 거였나봐요. 근데 거기서 저 혼자 22살이었고 막상 그때는 또 만족하긴 했거든요. 나름 모양이랑 이런 거를 잘 빼주셨어. 근데 그게 색을 채우는 기법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결을 따라서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너무 일자 모양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촌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정말 지우고 싶다 해서 작년부터 계속 찾아는 봤어요. 눈썹 문신 제거 후기 이런 걸 찾아봤는데, 후기가 너무 극악인 거야. 막 살면서 해본 고통 중에 제일 아팠다, 눈물 막 줄줄 흘리고 막 빨갛게 붓고 딱지지고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 진짜 엄살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번을 받아도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 해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처음에 가게 된 거는 3월이긴 해요. 그때 상담하고 문신 제거까지 하고 오려고 했는데, 눈썹 문신 제거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빨갛게 뭐 부어오르거나 딱지가 질 수 있어서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월에 조금 외부 일정이 많았어서 그러면은 먼저 예약만 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5회 패키지로 끊어놓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너무 무서워서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저번 주에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마취크림 바르고 한 3, 4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는데, 제가 상담할 때 실장님이랑만 상담하고 원장님이랑은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부 다? 네. 바로 그냥 누워서 냅다 뭔가 하시려고 하길래 다급하게 부르면서 바로 들어가나요? 뭔 소리죠? 바로 들어가나요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갈까요? 거울 한번 보고 얘기 좀 나누고 들어갈 건데,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원장님이 조금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조금 긴장을 풀고 이 눈을 질끈 감고 처음 그 레이저를 탁 받았는데 생각보다 참을 만한 거예요, 이 미간 쪽은.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쭉 진행할게요 하고, 이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지우는데 여기로 갈수록 너무 아픈 거예요. 타노스가 딱밤 때리는 느낌? 딱밤을 따다다다다다 때리는 느낌인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편하게 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눈물이 알아서 고이는 정도? 어른이라면 참을 수 있는 고통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조금 멈춰야 했어요. 좀 쉬다가 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눈썹은 범위가 좁아서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5분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1회차 만에 색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제 눈썹 색이 워낙 진해서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 5번까지 안 봐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금방 지워졌고, 뭐 딱지가 지거나 눈이 부어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엄청 화끈화끈거리거든요? 하도 그 겁을 너무 많이 먹고 가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을만한데 그래도 아프긴 뒤지게 아파요. 1회차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옅어지는 게 보여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또 새삼 깨닫네. 와, 저 꼬라지. 대신에 털이 좀 타가지고 직후에는 좀 많이 못생겨 보이긴 했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했지?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화장할 때 너무 편해. 확실히 눈썹이 밝아지니까 인상도 좀 부드러워지고, 제 생각에는 한 2-3번만 더 받으면 다 지워질 것 같은데, 다 지우고 나면은 그 눈썹 컨설팅도 한번 받으러 가보려고요. 추후에 눈썹 문신을 다시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신을 제거를 했고, 또 새롭게 제가 문신을 한 곳이 있어요. 바로 헤어라인입니다. 근데 진짜 모르셨죠? 티가 진짜 안 나죠?
아니 저는 헤어라인도 이렇게 차이가 큰 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여기가 조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긴 했거든요. 그리고 머리털이 좀 지저분하게 나는 상태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5월사에서 항상 이렇게 머리를 넘기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아 여기 조금 비어 보인다, 조금 지저분하네 라는 생각을 늘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아가지고 별 신경 안 쓰다가 언제 왔었지? 한 3월? 몇 달 전에 휴먼엔즈라는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헤어라인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분들이랑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3회차까지 받았는데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색이 쌓여가면서 얼굴이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딱 가자마자 바로 이 얼굴 비율을 좀 봐주시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완 길이를 너무 좁히게 되면 얼굴이 오히려 더 길어 보이거나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상하 길이는 조금 더 긴 감을 유지해주고 M자 부위를 동그랗게 잡아드리는데 얼굴 쪽에 가까이 나 있는 잔털들이 많아서 이 구간까지는 저희가 디자인을 들어가진 않은 거고 이 안쪽으로 좀 채워드리는 느낌으로 채워서 동그래 보이는 느낌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안부, 하안부에 비해서 상안부는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헤어라인을 너무 아래까지 채우는 것보다는 위에까지만 채우고 여기 아래에 나는 털들은 눈썹칼로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헤어라인 길이를 약간 길게 빼서 상하 길이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해가지고 통증도 뭐 마취크림 이런 거 안 발라도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였고 이렇게 이마 쪽이 시원하게 정리가 되니까 비율이 맞아 보이면서 되게 안정감이 생기는 느낌? 무엇보다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오시는 머거저 분들한테는 20% 특별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휴먼엔즈 한번 사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머리 이렇게 그냥 막 쓸어 넘겨도 불안하거나 신경 쓰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여전히 여기가 빼곡해. 자신이 아주 넘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 시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사각턱 보톡스는 6개월마다 약하게 맞고 있어요. 잘못 맞으면 볼이 확 패여서 좀 적게 맞고 있고 그리고 새로 맞게 된 부위가 미간 보톡스를 처음 맞아봤는데 제가 그걸 왜 맞게 됐냐면 요가를 하고 나서부터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너무 힘들면은 막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하니까 미간 사이를 넓게 라고 하시거든요. 인상을 풀라고 하시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미간이. 아니 나 왜 이렇게 미간이 안 펴지지? 제가 항상 먹방 찍을 때 뭐 장난으로 너무 맛있어서 미간 보톡스 맞으러 가야겠다 이랬었는데 진짜 맞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으러 갔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은 조금 찌푸려지긴 하거든요. 맞은 지 좀 돼서. 근데 진짜 처음에는 하나도 주름이 안 지는 거예요. 미간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편해요. 옛날에는 그냥 어느 순간 보면은 인상 찌푸리고 있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하면은 미간 보톡스 강추. 이 미간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필러는 얼굴에 좀 여기저기 다양하게 맞긴 했어요. 한 4, 5달 전에 앞볼, 팔자, 관자 이렇게 맞고 한 달 전에 옆볼도 살짝 맞았는데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죠. 저도 옛날에는 필러가 무조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만 소량씩 잘만 맞으면 꽤 괜찮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얼굴에 필러 넣으면 무조건 얘네가 뭉친다, 막 이동한다, 염증 일어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의 실력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 제가 정착하고 있는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필러 장인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그 원장님 얼굴만 봐도 막 피부에서 빛이 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상담을 가면은 쫙 스캔을 하시고 아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먼저 추천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가격도 너무 세고 상술 아닌가 싶은 생각에 좀 반신반의하면서 앞볼을 처음 맞았었는데 진짜 광명을 찾고 좀 신봉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여기가 차오르니까 얼굴이 확 짧아지면서 피곤해 보이는 인상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코가 되게 높다 보니까 앞볼이 차오르면서 이제야 좀 균형이 맞는 느낌? 그리고 필요 없는 시술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진짜 원장님 미감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오히려 이거 하지 말라,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지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주시는지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필러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맞는 거. 아 여기서 좀만 더 채우면 예쁠 것 같은데? 에서 멈춰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옆볼 필러도 사실 양쪽에 1cc씩만 맞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좀 페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면은 더 부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뭐든지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는 나도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고 해주시는 분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 서로 그 타협점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최근에 3회차까지 받고 정말 만족하고 있는 리프팅 시술이 있는데 제가 온다 리프팅이라는 거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는 얼굴에 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만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그 원장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고 온다도 되게 효과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지력은 엄청 길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회차까지 받는 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많이 높기는 했지만 큰맘 먹고 질렀단 말이죠. 이제 1회차를 딱 받으러 갔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망했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봤는데 마취 크림 이런 거 바르지도 않았고 약간 뷰티 디바이스로 문지르는 느낌? 그냥 문질 아 이거 효과 없겠다. 아니 왜냐면 뭐 울세라처럼 좀 아프기라도 해야 피부가 좀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효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이제 거울을 봤는데 엥?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뭐지? 기분 탓인가? 싶어가지고 한 달 뒤에 또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사진이 여기에 띄워져 있던데 받기 전이랑 받고 나서 한 달 뒤 사진.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유지도 은근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몸무게가 더 쪘으면 더 쪘지 절대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회차, 3회차까지 받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는 진짜 역대급으로 만족한 시술이에요. 개인적으로 울세라보다 온다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맞는 리프팅 시술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울세라가 잘 받는 얼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온다가 잘 받는 얼굴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얼굴 살이 많은 편이 아니라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신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울세라보다 온다가 효과가 훨씬 좋네? 라고 하면서 역시 선구안은 틀리지 않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다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맞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지방을 건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가끔씩 1회씩만 받는다거나 하는 쪽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울세라는 진짜 아프잖아요. 전 아픈 것 때문에 수면 마취도 받고 받아봤거든요. 근데 얘는 뭐 통증도 없어, 다운타임도 없어, 유지력도 생각보다 괜찮아, 즉각적이야. 진짜 대만족. 네, 제 인생 시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맞는 시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의 얼굴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예쁜 얼굴형의 핵심은 채울 때는 채우고 올릴 때는 올려야 된다. 무조건 리프팅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필러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어느 정도 둘의 시너지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흔하지 않은 뷰티 꿀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치아 되게 하얗지 않아요? 치아 미백을 받거나 남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치아 미백 스티커 이걸로 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크레스트 치아 미백 스티커라고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건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윗니 아랫니인데 이거 뜯어서 붙여놓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그것도 있거든요. 화이트랩스인가? 그 치아 미백 기기가 있어요. 인스타에서 공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 사놓고 솔직히 포장도 안 뜯었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 어금니랑 앞니 색깔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사람 치아 특성상 여기가 착색이 잘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너무 심한데? 할 정도로 되게 노래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의식하고 나니까 사람들 볼 때도 치아 색깔밖에 안 보이고 이 치아 색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 추천템 영상을 보고 찾아봤는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낮은 게 한 6단계부터 32단계까지 있는데 저는 한 번 할 때 끝판왕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2단계로 바로 질렀단 말이죠.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격도 세지고 이시링 정도도 더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치아가 좀 튼튼한 편이라 그런지 1시간 동안 붙여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가 약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사용했을 때부터 갑자기 변화가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4일인가 5일 연속으로 1시간씩 붙였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5일 만에. 그래서 와 이거 찐이다. 그래서 그 뒤로는 치아에 직접적인 통증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갈까봐 격일로 했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여행 갈 때도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가 점점점 더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더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어요. 저는 이거 안 붙인 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커피를 뭐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착색이 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또 붙여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너무 가성비 같은 거야. 이게 가격대가 제일 낮은 단계는 한 6만원 정도부터 해서 제일 비싼 게 10만원 정도? 이게 안에 몇 장 들어있었지? 한 20장 정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되게 넓잖아요. 미국인들은 미백 관리에 진심이어서 치아 안짝까지 배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안짝까지 하얘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반절로 잘라요. 이거 하나로 2번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배 용량인 거지. 이렇게 보면은 엄청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다 못 써요. 이미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높은 단계로 안 사셔도 되고 한 중간 단계 사셔서 꾸준히 붙이시는 게 더 이득이실 것 같다? 아니면 뭐 주변 친구랑 같이 구매를 한다거나. 진짜 하얘졌어. 여기랑 여기 색깔 차이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 웃을 때도 되게 당당하게 시원하게 웃을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고 이 치아 미백 스티커 저는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또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요 아미모 헤어피스 기억나시나요? 아 진짜 너무 빈약해 보인다. 화면을 못 보겠어. 이거는 제가 1월인가 2월에 Q&A 찍을 때 내돈 내산 잘 산템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옆볼륨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이미 아시겠죠? 이 화면을 보고도.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이 좀 가로로 확장돼야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고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귀 테이프를 붙이고 귀 필러를 맞고 이런단 말이죠. 이 옆볼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사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 진짜 이 옆볼륨을 절대 포기 못하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옆볼륨 살리는 법 해가지고 드라이로 볼륨 주고 혁도 뿌리고 나이아가라 고데기로 찝고 빼콤 넣고 이런 거 솔직히 우리 똥손들 못하잖아.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또 직모다 보니까 축축 처져서 결국엔 다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딱
꽂아주면 그냥 5초 만에 옆볼륨 살리기 쌉 가능. 그리고 얘는 이 옆볼륨 말고도 정수리 볼륨 부족하신 분들도 사용 많이 하시거든요. 이쪽에 붙일 수도 있어요. 이 아미목게 아니어도 옆볼륨 피스 같은 거 시중에 나온 거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착 써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다르죠? 아 이제야 좀 자신감이 생기네. 그리고 제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납작한 편이거든요. 그냥 절벽이야 절벽. 제가 진짜 콘헤드에 두상이 납작한 편이어서 이런 절벽을 붙여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볼륨 봉긋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맛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헤어피스들도 구매를 해봤어요. 아미모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한 7만원짜리 제품이 있길래 사봤는데 얘도 되게 엄청 부드럽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착용을 해보면 착용 똑같이 하고 이쪽이 아미모고 이쪽이 타사. 뭐 나는 그렇게 빵빵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러워도 괜찮다 하면은 타사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끝판왕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미모를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옵션이 되게 다양해요. 저의 사랑스러운 아기들 6cm에 30cm짜리도 있고 아까 제가 착용했던 8cm에 30 그리고 기장 긴 버전 7cm에 40cm짜리도 있어요. 가벼운 볼륨을 원한다 하면은 6cm짜리. 난 머리가 길다, 아래쪽까지 볼륨을 주고 싶다 하면은 7cm에 40짜리. 그리고 저처럼 진짜 여기 납작하고 드라마틱한 볼륨이 필요하다 하면은 8cm에 30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이게 100% 임무에다가 수작업으로 다 한 올씩 심는 거거든요. 퀄리티가 그냥 최상이야. 컬러는 이렇게 블랙이랑 자연갈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머리 색에 맞춰서도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요 긴 버전을 한번 갈색으로 차볼게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자기 두상의 어디 부분에 착용해야 예쁜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차고 다녀서 눈 감고도 찰 수 있는데 제일 예뻐 보이는 위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갈색 찼는데 갈색을 차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그쵸? 이렇게 차다 보면 이제 어디 갔어? 이게 아미모 피스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 기장 긴 버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이렇게 빼곡한 거에 비해서 착용감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저 가끔씩 머리에 이미 차놓고 어디 갔지 하면서 찾아다닌 적도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볼륨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거의 사용 안 한 단발 버전인데 처음에 받아보면 진짜 볼륨이 이만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애초에 이렇게 볼륨을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이런 가발은 오래 쓰다 보면은 내 머리에 맞게 길들여지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이 볼륨이 죽는단 말이죠. 애초에 이렇게 볼륨이 좀 빵빵한 상태로 시작을 해야 오래오래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착용을 많이 하고 다녀서 좀 길들여진 상태인데 확실히 좀 볼륨이 사용할수록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과하다, 빵빵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데기로 좀 이쪽을 눌러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요. 솔직히 말해서 헤어피스 하나에 막 10만원 넘게 태우기 어렵거든요. 입문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인가로 지난 2월에 인스타에서만 마켓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3시간 만에 다 팔렸어가지고 유튜브에는 아예 알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때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정가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뭐 전쟁 때문에 막 수급 어렵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또 올랐는데 최대한 제가 또 깎아가지고 어렵게 가져와서 유튜브에도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셨던 분들은 지금이 아니면 더 비싸게 사셔야 된다는 거. 아 그래도 나는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미모가 아니어도 돼요. 학생분들이나 헤어피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다이소에 2,000원짜리 이 헤어 볼륨 틴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2년 전에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얘도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주긴 해. 한 이 정도? 그리고 얘는 테무에서 산 건데 테무 옆볼륨 애들은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 너무 납작해요. 난 차라리 다이소 게 나은 것 같아. 한 이 정도 느낌? 이렇게 저렴한 애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볼륨이 살아 예쁜지 맛을 한번 보는 거예요. 찍먹.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신세계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모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옆볼륨 헤어피스 사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예뻐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다시 자신감 충전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관리법 꿀템들 소개가 끝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항상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 원래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것만 보이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